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좀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스타카트 상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기대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이 그다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FOMC 회의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이다. 0.25%포인트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도표 나오는 거 보면서, 이번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그 점도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인상되는 부분,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폐쇄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제니 옐런 장관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을 했고, 시장에서는 정부 폐쇄 쪽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맥캐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그냥 망신만 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폐쇄가 지금 9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들이 이제 모두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예정이 돼 있고, 예산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경우 일주일마다 0.2%씩 GDP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폐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GDP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후속타가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1976년 이후에 폐쇄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0.1% 증가했다는 통계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노조가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해서 주가는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시에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있고 2시 30분에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홀딩스에 이어서 간밤에 인스타카트가 IPO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스타카트 IPO, 우리가 IPO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얼마만큼 보강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는 건데, 유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이제 정유적 시장에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려면은 그 정도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IPO 쪽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IPO 쪽이 지금 보면은 수익 실현하느라 바쁘지 제대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은 IPO는 좀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스타카트가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30로 IPO 공모가 책정돼서 지금 $33로 마감을 했습니다. 식료품 배달 회사인데 장중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도어대시라든가 우버이시라든가 아니면 월마트하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플로리다 워링턴 대학의 IPO를 연구하는 제이 리터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투자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오 같은 경우에 이제 1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을 하죠.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11억 5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전체 채권이 형성이 되는데 주주 가치를 모두 희석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어차피 2, 3년 뒤에는 다들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2일 날 9월 달 이제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거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미중 갈등 수혜주로 꼽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텔이 주가 좀 상승하면서 인텔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밤에 이제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중국 쪽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하고 인텔 대표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텔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텔도 역시나 압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만 명 정도 이번 그 연말 소비 시즌에 임시직 어떤 채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를 조금 인상을 하는데 그게 한 13억 달러 정도 지금 인건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이 정도면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또 몇 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또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순이익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좀 걱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우리도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마존 보고 있고 일부 수익 실현도 하고 장기 목표가도 160달러로 조금 올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지속된다면은 130달러 정도 추세 라인 잡혀 있는데 하락하는 모습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종목들은 뭘까요? 요즘 IPO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에는 IPO 가는 기업들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암하고 인스타카트하고 이제 IPO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 오늘도 아침에 매도했으면은 40%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레딧입니다. 레딧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밈 주식의 어떤 붐을 만들어낸 그런 소셜 미디어인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사실 주춤주춤하면서 언제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허프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쩌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숨기면서 한 10월 달 이후에 뭔가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5,700만 명 정도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2년도에 6억 7천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피델리티 쪽에서 약간의 어떤 그 가치 평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장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물론 수익에 대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성장이 고무적이기 때문에 IPO를 했을 때 요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동차 공유업체 투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에어비앤비처럼 이제 공유를 한다는 건데 이 회사도 지금 굉장히 한 130만 명 정도 지금 활성 사용자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실도 역시 한 1억 달러 이상 이렇게 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할 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제 중개하는 그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 근데 정상적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직원들 스톡 옵션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코리비라든가 아니면 포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 투자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이제 한국의 일부 증권사 한두 개 증권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청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즉시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공모 신청 물량의 50에서 90%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공모 청약 들어가면 몇 주 받고 이렇게 되죠. 그거랑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어떤 그 직접 구매해가지고 첫날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들 하반기에 자세히 보시면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IPO 가는 기업들 가져오셨는데요. 레딧, 투로 등 종목들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공모주들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